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이 공무 중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제주도청 주변 식당가. 공무원들이 3이나 4명씩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듯 보이지만 업주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3명 이렇게 시간 좀 주고 10분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장사를 오래 하니까 이제 같은 부서구나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5명씩 몰려다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더 난처한 때는 공무 중에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받아달라고 5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올 때입니다. 오랜 기간 관공서 주변에서 영업해온 업주 입장에서는 주요한 손님층인 공무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손님들에게 일일이 공무 중이 맞는지 묻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에 의해서 5명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너무 잘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걸 안 지키는 거, 이거 거리두기 안 지키고 자기들 다 안 지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안 그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몰려다니죠. 제주도가 발표한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공무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근무 시간 안에 필수적인 점심 식사도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경남 진주시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 6명이 점심을 먹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팀장급 3명이 직위 해제되는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정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MBC가 규정을 재차 확인하자 제주도는 지침에 예외는 없다며 발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전국 같은 지침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설 연휴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부터 방역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에서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499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0명을 기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추가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퇴원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3명으로 줄었고 누적 확진자는 51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다른 지방에서 종교시설과 직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년 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간 날이 더 많았는데요.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상당수 학생들은 지난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날짜보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장기화된 원격 수업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혼자 있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쌍방향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즉각 대답하기도 원활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수업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학력 격차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달 초 교사 1,4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1%가 학력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고 변함없다 29.5%,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은 2.8%입니다. 학생 8,000명에 대한 조사에선 72%가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 학력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고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응답도
70.3%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집중이 잘 안 된다 26.1%, 교사와 친구와의 소통 어려움 19.8%, 시스템 불안정 18.9% 순으로 답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학력 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담임들이,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담임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별로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력 격차 심화 우려에 정세균 총리도 새학기 등교 수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비대면 수업으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교육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4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 생계와 주거에 5,500억 원, 전통시장과 관광업계 활성화에 3,50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재조정에 맞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은 아직도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 비해 환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출산을 앞둔 쌍둥이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바다 건너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37살 여성이 진통을 호소해 조기 출산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대 병원이 소방 헬기로 긴급 이송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1시간 반 동안 헬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뒤 안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27주 차의 쌍둥이 임신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를 탄 것은 제주 지역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꽉 찼기 때문. 인큐베이터는 미숙아나 이상이 있는 아기를 넣어서 키우는 장비인데 제주에는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에 14개뿐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제주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만들어 13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재작년부터 2차례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종합병원들은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치료센터를 만들면 병원에 신생아와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센터에 상주하는 전공의와 마취과 전문의도 필요한데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터 연간 운영비도 한 대당 5억 원으로 평균 5,8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선호하거나 그래서는 조금 수도권보다는 떨어지죠. 애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가 와도 좀 오래 있지 않고. 제주에서도 고령 출산과 인공수정의 영향으로 쌍둥이와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숙아도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큐베이터는 늘리기가 어려워 임신부들은 헬기까지 타고 원정 출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교사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기관 통보가 오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조사에 이어 조만간 해당 교사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학교 버스 운전기사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지적장애인 학생을 자신의 농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을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뒤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과 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해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수용인 10명이 최근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2007년 제주공항 인근에서 유해가 발굴된 행방불명 수용인 40명과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인 3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용인 339명 가운데 258명이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일반 재판 수용인 60여 명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와 가파도 여객선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선박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모슬포와 산이수동에서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을 6.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주민과 4.3 생존 희생자 등은 20%, 제주도민은 1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성산일출봉의 지질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비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성산일출봉 탐방로와 정상부, 해안 지역의 균열과 진동, 경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 레이와 드론을 이용한 입체 모델링 데이터를 확보해 수마포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18개의 진지 갱도와 해안 퇴적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제주 올레길을 완주한 탐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 425km를 완주한 탐방객은 2,78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재작년보다 71% 급증했습니다. 특히 완주자 가운데는 20, 30대 청년층이 539명으로 2배 급증했는데 제주올레는 코로나19로 실내 관광지를 피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극복하려는 탐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관광업종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후 관광객 등이 다녀간 관광업장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진단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다른 지방을 방문한 도민 등도 포함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관광객은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머물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와 공항에서 제주 안심코드 설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의 창업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스타트업 타운이 건립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법한동 옛 대신 119 센터 부지에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 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2014년까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스타트업 타운을 짓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타운의 2층과 3층에는 사무실과 연구실 등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며 4층에서 7층에는 행복주택 72호가 조성됩니다. 해양 쓰레기 수거를 전담할 바다지킴이가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난 바다지킴이 173명을 다음 달까지 채용해 오는 3월부터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